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15장 교실의 작은 폭풍. 정말 멋진 날이에요. 앤이 숨을 크게 쉬면서 말했어요.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를 거예요. 이런 날을 놓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그 사람들도 좋은 날들을 맞이하겠지만 이 날은 절대 가질 수 없잖아요. 게다가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예쁘다니 정말 멋지지 않아요? 길로 돌아가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앤과 다이애나가 학교에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를 오가는 이 산책길이 상상 속에서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 길로 돌아가는 건 너무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연인의 오솔길, 버드나무 못, 제비꽃 골짜기, 자작나무 길을 지나가는 건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였죠. 연인의 오솔길은 그린 게이블즈 과수원 아래쪽에서 시작돼서 커스머트, 농장 끝까지 숲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소들이 뒷목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나무를 실어오는 길이기도 했죠. 애는 그린 게이블즈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길에 연인의 오솔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물론 진짜 연인들이 걸어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애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이애나랑 제가 요즘 아주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 연인의 오솔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갖고 싶었어요. 이름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얼마나 낭만적인데요. 저희는 그 안에 연인들을 상상해서 그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는 소리내서 생각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혼자 집을 나선 애는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서 개울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소녀는 잎이 무성한 단풍나무 가지 아래를 나란히 걸었죠. 단풍나무는 정말 사교적인 나무 같아요. 앤이 말했어요. 늘 바스락거리면서 속삭이잖아요. 두 사람은 나무 다리에 도착하자 오솔길을 벗어나서 베리 아저씨의 뒷밭을 지나 버드나무 못 곁으로 걸어갔어요. 버드나무 못 너머에는 제비꽃 골짜기가 있었는데 앤드루 벨 아저씨의 큰 숲 그늘 아래 있는 초록빛 작은 골짜기였죠. 물론 지금은 제비꽃이 하나도 없어요.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이애나 말로는 봄이 되면 수백만 송이가 핀대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상상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숨막힐 정도로 예쁠 거예요. 제가 이름을 제비꽃 골짜기라고 지었어요. 다이애나는 제가 장소 이름 짓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도 재능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아, 그리고 자작나무 길은 다이애나가 지었어요. 다이애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양보했죠. 하지만 제가 훨씬 더 시적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작나무 길이라니 그런 건 아무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작나무 길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 하나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그랬어요. 엠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그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로 벨 아저씨의 숲을 곧장 가로질러 긴 언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어요. 햇살은 수많은 에메랄드빛 잎 사이로 걸러져 내려와서 마치 다이아몬드 속의 빛처럼 흠잡을 데 없이 맑았어요. 길가에는 하얀 줄기에 가느다란 어린 자작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고사리, 별꽃, 은방울꽃, 붉은 비둘기 열매 송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죠. 공기 속에는 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고 나무 위에서는 새소리와 숯바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끔 조용히 있으면 토끼 한 마리가 길을 깡총 뛰어 건너가는 걸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앤과 다이애나가 조용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골짜기 아래에서 그 길은 큰 길로 이어졌고 거기서 전나무 언덕을 오르면 바로 학교였죠. 에이벌리 학교는 흰 회칠을 한 건물이었는데 처마는 낮고 창은 넓었어요. 안에는 옛날식이지만 튼튼하고 편안한 책상들이 놓여 있었고 뚜껑에는 새 세대의 학생들이 새긴 이름과 기호들이 가득했죠. 학교 건물은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뒤에는 어두운 전나무 숲과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침마다 그 시냇물에 우유병을 담가 두어서 점심시간까지 시원하고 신선하게 유지했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9월 첫날 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걱정했어요.
애는 너무나 별난 아이였으니까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일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풀렸어요. 그날 저녁에는 기분이 최고로 들떠서 집으로 돌아왔죠.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애니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선생님은 별로지만요. 수업 시간 내내 콧수염을 꼬면서 프리시 앤드루스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 있죠. 프리시는 어른이에요. 아시죠? 16살이고 내년에 샬럿타운의 퀸스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대요. 틸리 볼터 말로는 선생님이 완전히 프리시한테 푹 빠졌다네요. 프리시는 피부도 곱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아주 세련되게 틀어 올리고 다니거든요. 뒤쪽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도 거기에 자주 앉으세요. 수업을 설명해 주려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루비 길리스 말로는 선생님이 프리시 슬레이트에 뭔가를 쓰면 프리시가 그걸 읽고 얼굴이 빨개져서 웃음을 터트린대요. 루비는 그게 수업 내용일 리는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앤 셜리,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다시는 듣고 싶지 않구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학교는 선생님을 비판하러 가는 곳이 아니란다. 선생님은 분명히 내가 배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너는 배우는 게 내 할 일이란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함부로 떠드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착하게 굴었겠지? 그럼요, 물론이죠. 앤이 아주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이애나가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정말 다이애나를 너무나 흠모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벌써 5번째 교재를 배우는데 저는 아직 4번째예요. 좀 창피하죠. 하지만 제 상상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오늘은 읽기, 지리, 캐나다 역사, 받아쓰기를 했어요. 팔립스 선생님이 제 철자법이 끔찍하다면서 제 슬레이트를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바람에 너무 창피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선생님은 낯선 사람한테 좀 더 공손하게 대하셔야 했다고 생각해요. 루비 길리스가 사과를 하나 줬고 소피아 슬로는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 라고 적힌 분홍색 카드를 빌려줬어요. 내일 돌려줘야 하는데 틸리 볼턴은 오후 내내 자기 구슬 반지를 끼게 해줬어요. 다락방에 있는 오래된 바늘꽂이에 있는 진주 구슬 좀 얻어서 저도 반지 만들어도 될까요? 아,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 제인 앤드루스가 미니 맥퍼슨한테 들었는데 그 애가 프리시 앤드루스가 사라 길리스에게 제 코가 예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 생에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던지 몰라요. 정말 제 코가 예쁜가요? 아주머니는 진실만 말씀하시니까요. 내 코는 괜찮아. 마릴라 아주머니가 짧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애네 코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말해줄 생각은 없었죠. 그 일이 있은 지 3주가 지났고 모든 일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상쾌한 9월 아침, 앤과 다이애나는 자작나무 길을 아주 신나게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에이벌리에서 가장 행복한 두 소녀였죠. 오늘 길버트 블라이스가 학교에 올 거야.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여름 내내 뉴브런즈윅에 있는 사촌 집에 가 있었거든. 토요일 밤에야 돌아왔대. 정말 멋진 애야, 앤. 그리고 여자애들 놀리는 걸 엄청 좋아해.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굴지도 몰라. 다이애나의 목소리에는 놀림조차 조금은 즐기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 앤이 물었어요. 그 이름이 줄리아 벨 이름이랑 같이 현관벽에 쓰여 있던 그 애 아니에요? 위에 주의라고 크게 적혀 있던데요. 맞아. 다이애나가 고개를 획 젖히며 말했어요. 하지만 줄리아 벨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닐 거야. 걔 죽음깨로 구구단을 외운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죽음깨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앤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한테는 너무 많잖아요. 예의가 아니에요. 게다가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 이름을 벽에 적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 같아요. 누가 감히 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적는 걸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애는 재빨리 덧붙였어요. 아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름이 적히길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다는 사실이 약간은 굴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말도 안 돼.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그녀의 까만 눈과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에이벌리. 학교 남학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녀의 이름은 벽의 주의란 아래 절반 이상에 올라가 있었죠. 그건 그냥 장난일 뿐이야. 그리고 내 이름이 안 적힐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 마. 찰리 슬론이 너한테 푹 빠졌어. 자기 엄마한테, 그것도 엄마한테 말이야. 내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라고 했다더라. 예쁜 것보다 낫지 않아? 아니에요. 앤이 바로 대답했어요. 여자의 본능 그대로였죠. 저는 똑똑한 것보다 예쁜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찰리 슬로는 정말 싫어요. 그 눈알 튀어나온 얼굴은 정말이지 못 참겠어요. 만약 누가 제 이름을 그 애랑 같이 적는다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이애나 베리. 하지만 반에서 1등을 하는 건 기분 좋네요. 이제부터는 길버트랑 같은 반이 될 텐데.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걘 항상 반에서 1등이었거든. 이제 내가 계속 1등 하기는 힘들걸. 내가 아직 네 번째 교재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걔는 거의 14살이나 됐어. 4살 때 아버지가 아프셔서 요양하러 엘버타로 가셨는데 길버트도 같이 갔었대.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거의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거 참 다행이네요. 애니 재빨리 말했어요. 9살, 10살짜리 어린애들보다 앞서는 걸 자랑스러워할 순 없잖아요. 어제 EBULLIT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맞췄어요. 조지파이가 1등이었는데 몰래 책을 봤거든요. 팔립스 선생님은 프리시 앤드루스만 보고 있느라 못 봤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의 눈길을 보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결국 틀리더라고요. 파이 자매들은 전부 부정행위자들이야. 다이애나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어제는 거르티 파이가 자기 우유병을 내 자리에 몰래 갖다 놓은 거 있지. 정말 어이없지 않아? 이제 걔랑 말도 안 할 거야. 팔립스 선생님이 교실 뒤쪽에서 프리시 앤드루스의 라틴어 실력을 듣고 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기,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애가 길버트 블라이스야. 어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니? 앤은 시선을 돌려 길버트를 쳐다봤어요. 쳐다볼 기회는 아주 많았죠. 왜냐하면 그 길버트 블라이스라는 소녀는 앞자리에 앉은 루비 길리스의 긴 노란 머리, 따은 끝을 몰래 그녀의 자리 등받이에 핀으로 고정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 장난기 넘치는 개암색 눈, 그리고 약간 삐뚤어진 인매를 가진 키가 큰 소년이었어요. 잠시 후 루비 길리스가 산수 문제를 선생님께 보여주려고 일어섰다가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두가 루비를 쳐다봤고 팔립스 선생님은 엄하게 노려봤기 때문에 루비는 울기 시작했어요. 길버트는 재빨리 핀을 감추고는 세상에서 가장 근엄한 얼굴로 역사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소란이 조금 가라앉자 앤을 향해 익살스럽게 윙크를 했어요. 그래, 길버트 블라이스는 잘생긴 것 같아. 앤은 다이애나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주 무례한 것 같아.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함부로 윙크를 하다니 정말 예의가 없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후에 벌어졌어요. 팔립스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서 프리시 앤드루스에게 대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제멋대로 놀고 있었죠. 푸른 사과를 먹거나, 수군거리거나, 슬레이트에 그림을 그리거나, 실에 매달아 놓은 귀뚜라미를 복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는 어떻게든 앤 셜리의 시선을 끌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길버트 블라이스의 존재는 물론 에이벌리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학교 자체까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턱을 두 손에 괜 채 서쪽 창문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호수의 푸른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만의 찬란한 꿈속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죠. 길버트 블라이스는 어떤 여자아이에게든 이렇게까지 애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반드시 쳐다봐야 했어요. 뾰족한 턱과 커다란 눈을 가진 그리고 에이벌리. 학교의 다른 어떤 아이의 눈과도 전혀 닮지 않은 그 빨간 머리엔 셜리라는 소녀가 길버트는 용기를 내서 통로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앤의 길고 붉은 머리, 따은 끝을 잡아당기고는 팔을 쭉 뻗은 채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앤을 불렀어요. 당근, 당근.
그때 애는 분노에 찬 눈으로 길버트를 쏘아보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쏘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상상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무너져 버렸죠. 애는 길버트를 향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번 보내더니 곧 분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못된 정말 얄미운 아이. 애는 격렬하게 외쳤어요.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쨍그랑. 애는 자신의 슬레이트를 잇는 힘껏 휘둘러 길버트의 머리 위로 내리쳤고 슬레이트가 머리가 아니라 산산이 조각나 버렸어요. 에이벌리 학교는 늘 이런 소동을 즐겼어요. 이번 사건은 특히나 즐거운 구경거리였죠.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오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이애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죠. 히스테리 기질이 있는 루비 길리스는 울기 시작했어요. 토미 슬로는 입을 쩍 벌린 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실수로 귀뚜라미 팀을 놓쳐버렸답니다. 팔립스 선생님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와서 앤의 어깨에 무겁게 손을 얹었어요. 앤 셜리,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선생님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근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교실 전체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대신 길버트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팔립스 선생님. 제가 앤을 놀렸어요. 하지만 팔립스 선생님은 길버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내 제자 중 하나가 이런 끔찍한 성질과 복수심을 드러내다니 정말 유감스럽구나. 선생님은 마치 자신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린 인간의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감정을 깨끗하게 없애야 하는 사람처럼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어요. 앤, 칠판 앞 단상에 서서 오늘 오후 내내 거기 서 있거라. 앤은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녀의 예민한 마음은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그 굴욕감에 몸서리쳤죠. 앤은 얼굴이 창백하게 굳은 채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팔립스 선생님은 분필을 집어들고 앤의 머리 바로 위 칠판에 글씨를 썼어요. 앤 셜리는 성질이 아주 나쁘다. 앤 셜리는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리고는 그 글씨를 소리내어 읽어주어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어린 예비반 아이들까지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했어요. 앤은 그 문구가 머리 위에 쓰인 채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앤은 울지도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이지도 않았어요. 분노가 아직 가슴속에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분노는 앤을 수치심의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지탱시켜 주었어요. 앤은 분노로 붉게 상기된 뺨과 원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이애나의 동정 어린 시선도 찰리 슬론의 분개한 고개 끄덕임도 조시 파이의 악의적인 미소도 모두 똑바로 마주했어요. 하지만 길버트 블라이스에게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죠. 앤은 굳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절대로 길버트를 쳐다보지 않으리라. 다시는 절대로 그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수업이 끝나자 앤은 붉은 머리를 아주 높이 들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길버트 블라이스는 현관문 앞에서 앤을 막아 세우려고 했어요. 내 머리를 놀린 건 정말 미안해, 앤. 길버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진심이야. 제발 영원히 화내진 말아줘. 앤은 냉담하게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길버트의 곁을 쌩하고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다이애나가 반은 나무라는 듯, 반은 감탄하는 듯한 숨소리를 내쉬었어요. 다이애나는 자신이라면 길버트의 사과를 감히 거부할 용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절대 길버트 블라이스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앤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팔립스 선생님은 내 이름에서 이자도 빼버리셨다고. 다이애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차가운 쇳덩이가 박힌 기분이야. 다이애나는 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아주 끔찍한 일이라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길버트가 내 머리를 놀린 건 너무 마음 쓰지 마. 다이애나는 앤을 위로하듯이 말했어요. 걘 원래 모든 여자아이들을 다 놀려. 내 머리가 너무 까맣다고 까마귀라고 12번도 넘게 불렀을걸. 그런데 걔가 사과하는 건 정말이지 처음 봐. 까마귀라고 부르는 것과 당근이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야. 애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는 내 마음을 너무나 끔찍하게 상하게 했어, 다이애나.
어쩌면 이 모든 일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들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대개는 계속해서 꼬여가기 마련이었답니다. 에이벌리의 아이들은 곧잘 벨 아저씨네 커다란 목초지 너머 가문비나무 숲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거기선 에번 라이트 선생님 댁도 훤히 내다보였죠. 팔립스 선생님이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면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학교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학교까지 가는 길이 라이트 선생님 댁보다 3배는 더 멀었거든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할 땐 늘 3분 정도 늦곤 했답니다. 다음 날, 팔립스 선생님은 갑자기 마음을 굳게 먹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딱 선언했어요. 자기가 돌아왔을 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요. 늦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남자아이들과 몇몇 여자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벨 아저씨네 가문비 숲으로 향했어요. 딱 한 덩이만 맛볼 만큼만 따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가문비 숲은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노란 송진 덩어리들은 아이들을 유혹했어요. 아이들은 송진을 따고 어슬렁거리고 숲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늘 그렇듯 시간이 늦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건 지미 글로버였어요. 오래된 가문비나무 꼭대기에서 지미가 소리쳤거든요. 선생님 오신다. 땅에 있던 여자아이들은 먼저 냅다 달려서 겨우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정말이지. 단 1초의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나무에서 허둥지둥 내려와야 했던 남자아이들은 늦고 말았답니다. 애는 송진을 딸 생각도 않고 숲 가장자리에서 양치 식물 사이를 허우적거리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쌀 포대 자루로 만든 백합 화관을 쓰고 마치 숲속에 사는 요정이라도 된 듯 행복하게 걷고 있었죠. 앤이 제일 늦었어요. 하지만 앤은 사슴처럼 날쌔게 달릴 수 있었거든요. 있는 힘껏 달리자 문 앞에서 남자아이들을 따라잡았고 휩쓸리듯 함께 교실로 들어갔답니다. 바로 그때 펠립스 선생님은 막 모자를 걸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개혁에 대한 열정은 벌써 식어버린 듯 했죠.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벌주는 건 너무나 귀찮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뱉은 약속은 지켜야 했기에 희생양을 찾아냈어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은 앤이었죠. 앤의 머리에는 백합화관이 한쪽 귀에 삐뚤게 걸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꽤나 경박하고 흐트러져 보였거든요. 앤 셜리, 너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선생님은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내 취향을 좀 만족시켜줘야겠구나. 머리에서 그 꽃을 치우고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가서 앉도록 해. 다른 남자아이들은 킥킥 웃어댔어요. 다이애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앤의 머리에서 화관을 빼내고 앤의 손을 꼭 잡았죠. 앤은 돌처럼 굳은 채 선생님을 쏘아보았어요. 내 말 알아들었니, 앤? 팔립스 선생님이 엄하게 물었어요. 네, 선생님. 앤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늘 진심이란다. 여전히 빈정거리는 말투였죠. 그런 말투를 아이들은, 특히 앤은 정말이지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건 앤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것과 같았거든요. 당장 내 명령에 따르도록. 잠시 동안 앤은 반항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는 도도하게 통로를 가로질러 갔어요.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털썩 앉더니 책상에 팔을 괴고 얼굴을 파묻었답니다. 루비 길리스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 얼굴은 새하얗고 거기에 빨간 점이 콕콕 찍혀 있는데 어찌나 끔찍하던지. 앤에게 그건 세상의 종말과도 같았어요. 똑같이 잘못한 12명의 아이들 중에서 자기만 따로 벌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남자아이 옆에 앉다니 그것도 길버트 블라이스 옆이라니 이건 정말이지 모욕 위에 모욕을 더하는 것과 같았죠. 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만 같았죠. 앤의 온 존재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굴욕감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앤을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킥킥 웃고 팔꿈치로 서로 쿡쿡 찔렀어요. 하지만 앤이 고개를 전혀 들지 않았고 길버트는 온 영혼을 다해 분수 문제를 풀고 있는 듯 보이자 아이들은 곧 제 할 일로 돌아갔고 앤은 금세 잊혀졌어요.
역사 수업 시간이 되어 팔립스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렀을 때 앤도 나가야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실라에게라는 시를 쓰느라 고집스러운 운율에 빠져 있어서 앤이 없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죠. 한 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버트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분홍색 사탕 하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금색 글씨로 너는 사랑스러워라고 쓰여 있었죠. 길버트는 그걸 조심스럽게 앤의 팔 아래, 팔꿈치 안쪽에 살짝 밀어 넣었답니다. 그러자 앤은 획 일어나 그 분홍색 하트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냅다 던져버리고는 발로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그러고는 길버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아까와 같은 자세로 돌아갔어요. 학교가 끝나자 앤은 책상으로 가서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꺼냈어요. 책, 노트, 펜과 잉크, 성경책, 산수채까지 모조리 꺼내어 깨진 석판 위에 차곡차곡 쌓았죠. 앤, 그걸 다 집에 왜 가져가니?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다이애나가 물었어요. 교실에서는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 냈었죠. 이제 학교에 다시는 안 올 거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이애나는 숨이 턱 막혀 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앤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집에 있게 해주실까? 다이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럴 거야. 앤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 사람 밑에서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오, 앤. 다이애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너무해. 그럼 난 어떡해? 팔립스 선생님이 분명 날 그 끔찍한 거티파이 옆에 앉히실 거야. 걔 혼자 앉아있잖아. 제발 돌아와줘. 앤. 다이애나,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어. 앤이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팔다리가 찢기는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그런 부탁은 하지 마.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 학교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다이애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시내가 근처에 제일 멋진 새 집을 지을 거고 다음 주에는 공놀이도 할 거야. 앤, 너 아직 공놀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진짜 엄청 신나. 그리고 새 노래도 배울 거야. 제인 앤드루스가 지금 연습하고 있대. 앨리스 앤드루스는 새 편지 책을 다음 주에 가져온다고 했어. 우리 모두 시내가에서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을 거야. 앤, 넌 소리내서 읽는 걸 정말 좋아하잖아.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앤의 결심은 이미 굳게 굳어 있었거든요. 앤은 다시는 팔립스 선생님 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릴라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앤은 진지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마릴라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모르시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너는 내일 평소처럼 학교에 가야 한다. 아니요. 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저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집에서 공부도 하고 가능한 한 착하게 굴고 말도 아끼며 지낼게요. 하지만 학교에는 다시 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의 작은 얼굴에서 완강한 고집이 비치는 걸 알아챘어요. 이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현명하게도 당장은 더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오늘 저녁에 레이첼 아주머니 댁에 가서 상의해봐야겠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앤과 말로 설득해봤자 소용없어. 너무 흥분해 있잖아. 그리고 한 번 마음먹으면 아주 고집스러울 수 있을 거야. 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립스 선생님이 꽤 제멋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레이첼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해야겠어. 그분은 아이를 10명이나 학교에 보냈으니 뭔가 아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쯤이면 벌써 이 소문을 다 들었겠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부지런하고 쾌활하게 퀼트를 뜨고 있는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답니다.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앤이 학교에서 버린 소독 말하는 거지? 레이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틸리 볼터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들러서 다 이야기해줬어. 정말이지.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죠.
애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흥분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사실 학교에 보내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너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애는 감정이 너무 예민해요. 레이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의견을 묻는다면 말이지, 마릴라.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레이첼 아주머니는 남들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달래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팔립스 선생님이 잘못했어. 물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그리고 어제 애니 잘못했을 때 벌을 준 건 당연히 잘한 일이지. 하지만 오늘은 경우가 다르잖아. 늦은 아이들은 모두 벌을 받아야 했는데 앳만 벌을 줬으니 말이야. 게다가 나는 벌로 여자아이를 남자아이 옆에 앉히는 건 정말 반대야. 품위가 없잖아. 틸리 볼터도 아주 분개했대. 틸리는 앰 편을 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 애는 아이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좋은 모양이야. 그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네. 그럼 레이첼 아주머니 말씀은 앤을 그냥 집에 있게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앤이 먼저 학교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는 학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내 생각에는 일주일쯤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스스로 다시 가고 싶어질 거야. 그게 제일 좋을 거야. 지금 억지로 보내면 또 어떤 엉뚱한 변덕을 부릴지 누가 알겠어?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괜히 소란 피우는 건 좋지 않아. 게다가 학교에 안 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일도 없을 거야. 팔립스 선생님은 교사로서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 팔립스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꼴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내팽개쳐 두고 큰아이들, 퀸스에 보낼 아이들한테만 신경을 쓰지. 팔립스 선생님이 올해 또 선생님으로 뽑힌 건 전적으로 삼촌 덕분이야. 그 삼촌이 학교 이사잖아. 다른 두 명은 그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꼴이지. 정말이지. 요즘 우리 섬의 교육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치 자신이 교육제도의 책임자라면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레이첼 아주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앤에게 학교에 다시 가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앤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차가운 자주색빛이 감도는 가을 황혼 속에서 다이애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길에서 길버트 블라이스를 만나거나 주일학교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앤은 냉담하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지나쳤어요. 길버트가 아무리 화해하려고 애를 써도 앤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죠. 다이애나가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를 평생 미워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앤이 길버트를 그렇게나 미워하는 만큼 다이애나를 향한 사랑도 그만큼 깊고 간절했어요. 앤의 뜨겁고 열정적인 작은 마음은 사랑과 미움 모두에서 극단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마릴라 아주머니가 과수원에서 사과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을 때 앤은 동쪽 창가에 앉아 홀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또 무슨 일로 그러니, 앤? 마릴라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다이애나 때문이에요. 앤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다이애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어른이 될 거고, 다이애나는 결혼해서 훌쩍 떠나버릴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저는 다이애나의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미칠 만큼 싫을 거예요. 결혼식 장면까지 벌써 다 상상해 버렸어요. 다이애나는 눈처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면사포를 쓰고 여왕님처럼 아름답고 위엄 있게 서 있겠죠. 저는 들러리로서 멋진 옷을 입고 서 있겠지만 제 웃음 뒤에는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애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바로 이 대목에서 애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 얼굴에 떠오른 경련을 감추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드물게 크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마당을 지나가던 매슈 아저씨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앤 셜리. 마릴라 아주머니는 겨우겨우 말을 이었어요. 걱정을 해야겠다면 제발 좀 더 현실적인 걱정부터 하렴. 정말이지. 너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아이로구나.